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오늘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 질서 파괴 행위에 통분하고 더욱 밝은 내일을 염원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4월 7일 투표혁명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오늘 꼭 열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미국 시간으로 15일 오후에 미 의사당에서는 한국 인권 문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청문회냐? 북한 전단 살포 금지법, 그리고 귀순한 북한 주민 2사람을 그들의 이사에 반하여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이송하는 등 탈북민 보호에 소홀하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반되는 일일 뿐 아니라 글로벌한 범세계적인 인권 규범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어지할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억압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체제 주민들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을 쏘아주려고 하는 이 전단금지법까지 만드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이게 평화 프로세스라는 걸 앞세워 가지고 그리하여 평화 통일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중국과 북한을 닮아가는 체제 변형을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그에 참가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한 말이 이게 북한을 닮아가는 체제다. 이것은 도저히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반되고 자유오방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으로 보아서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시작일 뿐이다.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청문회는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앞날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인권 문제라 그러면 그건 당연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황제 세습 체제 아래서 북한 주민을 포로 수용소에 가두듯이 가두어 놓고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자는 소리 소문 없이 처형해버리거나 아니면 집단 수용소에 수용해가지고 개돼지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일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인권 문제, 한국의 인권 문제, 한국의 인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지. 북한의 인권 문제. 그런데 이번에는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운영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인권 문제가 UN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사의 한 구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여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훌륭한 나라,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훌륭한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 미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가 청문회에 오른 거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만듭니다. 북한 전단 금지법을 만들고 북한 귀순 동포들을 강제로 판문점에 눈가리개를 해가지고 북한의 아가리에 그냥 총바지로 넘겨주는 이 일련의 일, 그리고 미 이회에서 우리 인권 문제가 청문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밑에 팻말에는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제 기준으로 적어도 30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켜켜이 쌓여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이 일도 명백하고도 분명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 일을 어찌해야 되느냐? OECD 가맹국 그리고 G7에 초청받은 대한민국이 인권 문제로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그냥 망신이 아니라 개망신이 아니라 개개망신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나팔수를 앞세워가지고 무슨 통일부 대변인 전 통일부 장관 내세워가지고 미 의회의 청문회는 강제력이 없다. 이런 이제 헛소리들을 질러대는데 가만히라도 있긴 해야지. 가만히라도 있긴 해야지. 잘못했다든지 시정하겠다든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우리의 부활을 돋구는 일을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월 7일 선거의 의미가 촛불혁명을 깔아뭉개고 제압한 투표혁명의 민심의 불기둥이 촛불혁명 정권을 내리친 투표혁명의 승리, 투표혁명의 주인공인 국민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깨닫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막장 뒤에 숨어가지고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 무슨 총리를 바꾸고 장관을 바꾸고 한다지만은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남의 임기 이 민심의 불벼락을 투표혁명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의 생각이 바뀐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저께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윤호중이라는 자가 원내대표가 되는데 그는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위헌적이고 폭압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고 여야 협치를 팽개친 그래야 이른바 친문, 대깨문을 대변하는 이런 인사가 압도적으로 원내대표가 됐다. 이것은 이 정권이 4.7 선거의 의미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웃지 못할 일은 장경태 의원 등 5명, 장경태 의원이라는 이름을 제가 외우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박찬종이가 어디 할 일이 없어서 180여 명의 민주당 의원 이름 내가 그걸 일일이 기억합니까? 그러나 이게 이상한 짓이 돼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됐는데 장경태 의원 등 5명, 장경태라는 사람은 아마 서울 동대문서 당선된 것 같은데 5명의 젊은 의원들이 4.7 선거 후에 우리는 반성한다. 그동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쇄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아, 민주당에도 저런 의원들이 있구나. 어디 두고 보자 이랬더니 웬걸 사흘 만에 항복했어요. 사흘 만에. 대개문들이 문자 폭탄으로 그냥 쏘아대니까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서 장경태 씨 등 5명의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는 자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의원직 사퇴해라.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의원직 사퇴해라. 왜 해야 되느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양심대로 말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구겨버렸어. 투항해버렸어. 잘못했다. 미안하게 됐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너희들이 약속한 그 길을 못 갔으니까 유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의원직 사퇴해라. 야들아, 이 아이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저는 이런 걸 기대했어요. 대깨문들이 문자 폭탄이 날라온다는 뉴스가 나오길래 그중에 5명 중에 젊은이들이니까 나서가지고 대깨문을 향해서 너희들 무슨 짓이냐? 얼굴 드러내고 우리를 비난해라. 너희들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내가 나가겠다. 아마 한 명쯤 그럴 의원이 나오면 어떻겠느냐. 만약 그런 의원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있고 용기 있는 아주 이게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들이
메가리 없이 이렇게 수그러들었다. 이게 오늘날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과 그 졸개들과 이것들이 하는 짓이 이 수준이다. 이 수준. 우리가 이걸 똑똑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이번 4월 7일 선거의 의미가 민심의 승리요 투표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열흘이 지난 사이에 이 사람들도 자만과 오만에 빠져버렸어요.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 일 없어요. 뭐 가끔 무슨 일이 있을 때 국회 롯텐다 홀에 쭉 서가지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일인데, 이번 이 선거 결과에 그대들 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그것은 어부지리로 그대들의 노력이 아닌 국민들이 투표지란에 문정권 심판이라는 난이 없어서 후보 단일화가 된 단일 후보 기호 2번 오 아무개 할 수 없이 거기에 정권 심판의 의사표시로 찍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장이 되고 그 사람이 야당 소속이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당 소속이 당선됐다. 자만에 빠져가지고 한 줄로 서서 절 3번은 해야지. 절 3번 해야지. 309고도는 못하더라도 인조 임금이 정태종 앞에서 3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쪼아리듯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한 번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제 여론조사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104명 국회의원들 여러분 보셨나요? 2번을 찍은 사람들이 왜 찍었느냐? 국민의힘 당이 좋다, 오 후보가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해서 찍은 것은 7%고 나머지 90%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다, 성범죄자가 있었던 이 박원순 시정을 심판한다, 이게 90%야.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국민의힘 당 후보 보고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얼굴 보고 그래 찍어줬나요? 자만에 빠져있어 그대들.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사람 그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데도 그대들 중에는 김종인 씨를 다시 모시자고 이 얼빠진 소리를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가운데 있는가 본데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리고 민심의 승리, 그리고 투표혁명을 못 오가는 일이야. 자, 할 얘기가 많은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4명 그대들을 믿고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를 위한 대통령 선거에 현재 이 상태로 이겨내겠느냐? 난망하다. 이게 어렵다. 그런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은 국민의 승리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인정을 하라. 그리고 모든 제세력을 대동단결하라. 주사파, 종북주의자, 그리고 친중 사대주의 세력을 빼고는 모든 세력을 포괄하라. 뭐 민주당의 무슨 뭐 원내대표인가 이런 사람들은 걸핏하면 극우파라고 해요. 극우파. 광화문 세력은 극우파다. 야, 이봐라. 대한민국의 극우파가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박찬종의 생각이야. 극우파가 없어. 친중 사대주의자들 그리고 종북 주사파들을 제외한 모든 반정부 세력은 그 안에 극우파가 없어. 이걸 완전히 한 곳에 묻는 빅텐트를 치는 중심에 104명 의원을 가진, 그래도 원내에 104명을 가졌으니까 그대들이 그 중심에 서라. 만일 내년 3월 9일에 정권 탈환에 실패하게 되면 그대들이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안 하면, 그래야 3월 9일 실패하면 그대들은 역적이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남은 임기 2년을 반을 계속할 수 없다. 왜? 이 정권이 연장되는 대통령이 새로 승계했고 국회는 여전히 이 국회 180석이 차지되어 있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자네들을 완전히 억압할 텐데 거기서 종노릇을 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생각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에게
합숙훈련을 하라. 합숙훈련. 무슨 뭐 회의를 잠깐 하고 이렇게 하지만 104명 전원이 몇 날 며칠이고 어디 교회에 그런 장소를 골라가지고 합숙을 해라. 토론을 해라. 우리가 이번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옳은가? 박찬조의 말이 거짓인가? 참말인가? 그리고 김종인이를 저렇게 내팽개쳐놔도 괜찮겠는가? 이런 거 토론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빅텐트를 어떻게 치면 되느냐? 이걸 인원을 하라. 그리고 그 끝나는 순간에 104명 국회의원 전부가 백지에다가 의원직 사퇴서를 써라. 며칠자로 2022년 3월 10일자로 내년 선거 3월 9일이니까 10일 아침에 결과가 나오니까 2022년 3월 10일 국회의원 암흑에 이렇게 전부 100넉 장의 의원직 사퇴서를 써서 당 금고에 보관해놨다가 이걸 국민들에게 우리는 정권 탈환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선언하고 그래야 그런 결기를 보이는 깡단을 갖게 되면 비로소 우리들도 이 사람들을 응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대들 아는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